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채점 방금 끝났다고 그러고요. 제가 생각한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강의 노트를 좀 업데이트를 해서 그 GitHub에 올렸는데, 투미닛하고 올렸는데, 여기 액션스에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이 떠야 되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여기 빨간색이 떴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가는 거는 아마 되네? 되네? 아마 옛날 버전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로컬 버전을 돌리겠습니다. 좀 뭐가 뻑이 났어요. 로컬 버전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뭐가 이상하네? 잘 돌아갔었는데. 오케이. 뭔가 에러가 떴네요. 오케이.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에러가 좀 떴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예. 오케이. 그래서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짠 거, 코드를 짰다고 그러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짠 게 아니고 오브젝트 아닌, 여기 보면 procedure이라는 방법으로 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시인이 사냥을 간다고 그래봐요. 원시인이 사냥을 가요. 근데 막 가다 보니까 화살이 필요해요. 아니, 돌도끼가 필요해요. 그러면 돌도끼를 만들어요. 가다가 보니까 또 창이 필요해요. 또 창을 만들어요. 가다가 보니까 또 낚싯줄이 필요해요. 그럼 낚싯줄을 만들어서 또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리라는 거는 뭐 하다가 좀 필요하면 그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헌팅 트립을 간다.
그러면 이제 미리 집에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낚시 도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낚시 도구 좀 준비하고, 돌도끼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돌도끼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다 셋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사냥을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프로시저이라는 거는 그냥 퓨어 함수와 퓨어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에 특화된 변수들이 붙어 있고요. 그 오브젝트에 특화된 함수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봤던 거는 제너럴 함수고 제너럴 베리어블이에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스페시픽한 변수들이 붙어 있고요. 스페시픽한 함수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펑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만든 표인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기억이 나는데 펑션은 그냥 인풋을 받으면 아웃풋을 어떤 프로시저를 통해서 아웃풋을 뱉어내는 거예요. 우리 수학 시간에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뭘 얘기를 했냐면 클로저라는 걸 얘기했어요. 클로저는 함수인데 거기에 변수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 클로저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깨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함수를 보세요. multiply라는 함수인데 이게 빠졌네. 오케이. 요 multiply라는 함수만 보면은 이거는 퓨어 함수예요. 그래서 x가 들어오면 바깥에 있는 팩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곱해가지고 리턴을 하는 퓨어 펑션입니다. 요것만 보면. 그런데 지금 make multiplier 해서 팩터에다 3를 집어넣어서 리턴을 뭐가 리턴이 되냐면 multiplier라는 함수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multiply라는 함수인데 이게 원래 multiply라는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factor라는 게 enclosing space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times라는 함수는 factor가 3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imes 3에다 10을 해서 하면 30이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times 3라는 거는 pure 펑션이 아니에요. 그 펑션 스코프 바깥에 팩터가 3으로 잡혀 있는 함수예요. 그걸 clos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3이라는 팩터라고 부르는 요거는 free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클래스에 가면 이제
클래스에서 보면은 요 메소드가 함수거든요. 근데 요 함수는 프리 베리어블들이 붙어 있어요. 그 프리 베리어블을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로저는 저가 짠 코드에는 클로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클로저를 보기 싫어요. 헷갈려. 클래스는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는 펑션 입장에서 보면 클로저는 프리 베리어블에 하나 붙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 클로저가 메소드인데 메소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프리 베리어블이 어트리뷰트인데 그걸 쉐어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저라는 거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프리 베리어블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건 자기 로컬 스코프에 있는 게 아니고 인클로징 스코프에 베리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메소드 그 클래스에서는 여러 개의 함수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 프리 베리어블을 쉐어합니다. 프리 베리어블을 쉐어해요. 요 프리 베리어블 요때는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안 부르고 어트리뷰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맨 처음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적에 어트리뷰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메소드들이 그 어트리뷰트를 쉐어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아요. 독이라고 그러지 말고 스튜던트라고 부르세요. 스튜던트라고 부를까요? 스튜던트 클래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클래스예요. 그러면 학생이면은 이름이 있겠죠? 이름 오케이.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call student 그 이름을 밥이라고 그럴까요? 밥이라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스튜던트 그래서 요거는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요건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인스턴스. 근데 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요걸 오브젝트를 만들면 요 넌더 이닛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셀프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넌더 이닛이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넌더 이닛이 돌아가요.
여기 돌아가는데 베리어블이 두 개 있죠. 셀프하고 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셀프하고 네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셀프는 A예요.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name에 뭐가 들어가냐면 Bob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라는 걸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게 요 놈이에요. 인스탄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브젝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요 오브젝트를 A라고 우리가 베리어블로 받을 텐데 A라고 받을 수도 있고 B라고 받을 수도 있고 C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퉁 쳐서 셀프라고 항상 부릅니다. 셀프라고 안 부르고 다른 걸로 불러도 돼요. 그런데 traditionally 셀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X라고 불러도 돼요. X라고 불러도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 코드 읽을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셀프라고 보통 쓰고요. self.name을 name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보면 a.name을 Bob이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는 베리어블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A.name 하면 뭐가 프린트 될까요? A.name을 Bob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Bob이 프린트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베리어블이에요. 오케이? age도 집어넣어 볼까요? age는 self.age 하면 20라고 그럴게요. age라고 age. 그리고 여기에 20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베리어블이 또 하나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age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오브젝트에 베리어블이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name이 붙어 있고요, age가 붙어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젠더를 집어넣을까요? 젠더. 그러면 셀프 젠더 이퀄 젠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메일 프린트 A 젠더. 그러니까 이제는 A라는 오브젝트에 변수가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변수를 우리는 여태까지 베리어블이라고 불렀는데 클래스에서는 요거를 베리어블이라고 안 부르고 어트리뷰트라고 불러요. 오케이. 과목 듣고 있겠죠? 무슨 과목을 듣고 있느냐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죠. self.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과목 듣는지 여러분 파이썬 듣고 있죠?
무슨 과목 듣고 있어요? 아무거나. 예? MAT. 예? 20. 그냥 2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뭐 리니어 엘지브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듣는 과목들도 이렇게 변수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있으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가 적은 게 이름이 뭔지, 나이는 얼마인지, 성별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은 얼마인지, 그거를 변수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변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만들 텐데 메소드는 함수예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풋을 받을 때 요 attribute라고 불린 요 변수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어요. 프리 베리어블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펑션을 정의할 텐데 그 펑션의 로컬 스코프에 그 베리어블이 없어요. 인클로징 스페이스에 있는 거를 사용할 경우에 그걸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클로저인 경우에.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어트리뷰트를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 add clas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셀프예요. 처음에 들어가는 건 셀프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분간. 요 셀프는 A입니다. A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요게 들어가는 자리예요. 셀프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집어넣으면 이제 클래스를 add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 변경 기간에 다른 과목을 듣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요 셀프 클래시스의 append 메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 네임을 하나 append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듣고 있는데 A에 add class 해서 deep learning 라는 과목을 add한 거예요. 이건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스튜던트의 add class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셀프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클래스 네임에 들어가는 자리에 딥러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쓰면 타이핑이 길어집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셀프라는 게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딥러닝 이렇게 추가가 됐죠. add 클래스가 있으니까 drop 클래스도 있겠죠. drop
클래스 네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리스트에서 어떤 클래스를 제거를 하는 메소드가 뭐가 있나요? 리무브인가? 리무브. 에러 나면 그때 찾아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제거를 할까? 드롭을 MAT 21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스트인데 리스트에 리무브 메소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됐네요. 리무브 메소드가 있네요. 오케이? 이게 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리스트에 내가 드롭하려고 하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리무브 메소드가 에러를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맞죠? 한번 해봅시다. MAT 1, 오케이. 이거 드롭을 했으니까 맷 21은 없겠죠? 그죠? 여기서 드롭을 했으니까 맷 21은 없을 거예요. 그걸 드롭을 하면 에러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리무브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아 봐서 해봅시다. 에러가 발생하네요. 그죠? Not in list.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에러가 왜 발생을 했냐면 내가 드롭하려는 놈이 거기에 없어서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에라면 너가 지금 이거를 지우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디버깅을 할 때 그렇게 될 수요. 밸류 에러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try 이걸 try 해요. 그런데 밸류 없을 경우에 밸류 에러가 난 거거든요. except except value error 그냥 프린트하죠. You try to drop non-existing. 그러면 내가 없는 놈을 제거하려고 그랬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요. 여기 나왔죠. You try to drop non-existing class. 그리고 요 클래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없으면 지나가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드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요? 예. 오케이. If class name이 in self classes에 있으면 그때 제거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겠네요. 똑같은 놈이 두 번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는 if class name is not in self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함수예요. 이게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함수예요. 메소드예요. 근데 이 메소드는 뭘 쉐어하고 있냐면 어트리뷰트를 쉐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들이 인풋으로 안 들어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 셀프 클래스가 여기가 이게 인풋이 아니에요. 그 함수의 인풋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이 나이, 성별, 이름, 기타 등등 이런 게 변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메소드를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함수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들은 요거는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 변수들은 어트리뷰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런 걸 만들어 주면 이 오브젝트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함수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특화된. 지금 요건 사람 하나고요. B라는 사람도 만들 수가 있어요. B는 밤 말고 뭐라고 그럴까요? 킴이라고 그럴까요? 21 female Python math okay. PD 그러면 B라는 오브젝트는 다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메소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임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는 게임은 하도 고려시대 때 게임밖에 없는데 저는 삼국지 세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비라고 그러면 유비의 지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정치력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게 쭉 어트리뷰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우가 있으면 관우도 또 이렇게 붙고 맹획이 있으면 또 맹획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1대1로 싸워요. 그러면 1대1로 이렇게 싸우면 그때는 이제 전투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전투력을 보고 거기서 랜덤 플리핑을 하면서 전투력이 높은 사람이 좀 더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내가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게임에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스타크래프트에도 뭐 있죠? 테란? 뭐 탱크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비행기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탱크 같이 생긴 놈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의 예를 들어서 어떤 탱크는 굉장히 브랜뉴고 어떤 탱크는 좀 사갑고 어떤 탱크는 좀 맛이 갔고 그리고 그 각각의 탱크에 로케이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스피드로 움직이는지 그 다 어트리뷰트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어떤 탱크의 스테이트를 표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일 심플하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로케이션이 어디 있냐 그러면 동서남북해서 숫자 2개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스피드로 가느냐 어떤 디렉션으로 가느냐 그것도 벡터로 표시하면 2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탱크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0부터 100까지면 0은 이제 완전히 뽀개진 거고 100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트리뷰트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조이스틱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그 탱크를 어디로 뭐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게 내가 조이스틱으로 뭐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악셀을 밟아서 올라가라 그러면 그 메소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트리뷰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원원 위치에 있는데 엑셀을 밟아서 어느 쪽으로 얼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그 로케이션이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어트리뷰트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학생이라고 치면 아까 봤듯이 과목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dd 할 수도 있고 drop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보면 시험 성적도 거기에 이제 어트리뷰트로 들어갈 거고 학점도 어트리뷰트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브젝트예요. 그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오브젝트에 특화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들은 어트리뷰트를 free of charge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free variable처럼. 그러니까 그 어트리뷰트를 한번 세팅을 해주면 메소드들이 그거를 프리 베리어블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의 인풋으로 집어넣지 않아도 프리 베리어블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클래스를 짜면 여기가 클래스가 되게 이거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은 편해요. 이렇게 금방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볼게요. 보통 요 넌더 이닛을 할 때 티피컬리 모든 어트리뷰트를 셋업을 해요. 넌더 이닛이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트리뷰트들을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딴짓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던더 이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던더 이닛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던더 이닛 없이 어트리뷰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코드가 지저분해지고요. 그렇게 코드 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텍스트북에 이렇게 짜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짜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짜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오케이. 여기 보면 여기 이그젬플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 봤는데?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네임은 리고요. 메이저는 매스예요. A에.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렇게 짜면 안 되고요.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under init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셀프가 무조건 처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벌써 다 짜주고 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이름이 있던데 뭐 다이나믹 뭐라고 그러던데. 예. 이렇게 짜는 거는 텍스트북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짜는 순간 파이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라면. 음, 오케이. 다이나믹하게 어트리뷰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다이나믹하게 메소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지? 자우지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짜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스타트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셋업을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리어블들 관련된 베리어블들을 오거나이제이션을 하는 거고요. 관련된 메소드를 오거나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를 베리어블 그냥 퓨어 베리어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퓨어 펑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오케이. 자, 요 위에 걸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클래스를 안 쓰고 베리어블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진짜 퓨어하게 베리어블만 써서 한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A name 뭐 그냥 요거까지만 여기만 할게요. A classes 여기까지 요거만 해보죠.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클래스를 또 정의를 해야 되는군요.
요 패스 없으면 에러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롭을 하겠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야 되군요. A 클래스 드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군요. 벌써 코드가 읽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깔끔하죠? 그죠? 그리고 저가 지키는 규칙인데 이거는 그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함수 이름을 저는 이름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쓴 글 중에 코드 짜는데 시간의 대부분은 장명하는 데 쓴다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퍼스널리 지키는 룰 중에 하나는 함수는 항상 동사로 시작해요. 저는. 그리고 최대한도로 명확하게 써서 닥스트링이 필요 없도록. 오케이.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